이번 시간에는 그 코닉 섹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스캐터링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센트럴 포스, 특히 인버스 스퀘어 로우가 만족하는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쓰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그 R-0가 되는 지점이 R 미니멈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circular orbit이나 elliptic orbit의 경우에는 R-0인 지점이 R 미니멈과 R 맥시멈 두 군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파라볼릭 커브와 하이퍼볼릭 커브가 오빗으로 나타날 때는 R 맥시멈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답이 없겠죠. 자, 그러면 R-0인 지점이 가장 오빗에서 relative coordinate R이 미니멈이 되는 지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0이 되면 1/R에 대한 quadratic equation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R의 quadratic equation을 풀게 되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이때 R-0이고 뭐 해서 Umax, Umin이라고는 1/R의 맥시멈 미니멈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U의 디퍼런셜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dr/r 스퀘어, 그래서 U.은 마이너스 r.r 스퀘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R-0일 때 U.도 0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럼 E는 에너지는 여기 있고 R-은 0으로 나오시면 마이너스 KU 이런 식으로 되고 E 이렇게 나옵니다. 자, U의 제곱부터 U의 제곱 U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쓰고, 이때 L 스퀘어 오버 2뮤의 역수를 곱해서 U 스퀘어 마이너스 2배의 뮤 K U 그리고 L 스퀘어 분모에 있고, 여기 마이너스 2의 L 스퀘어 분모 2뮤가 분자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게 0이 되게 되는데, 이때 여기 L 스퀘어 뮤 K는 요거 알파의 역수가 되므로 이걸 보면 U 스퀘어 마이너스 2배 U죠. U 2배 U 그리고 2뮤2 오버 L 스퀘어 이퀄 제로. 이걸 방정식을 풀면 Umax, Umin, 이게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Umax, Umin이 나올 텐데, 여기에 1/α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그래서 20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때 여기 1/α라고 하는 거를 팩터 아웃 하게 되면 1/α에 1 플러스 스퀘어 루트 이렇게 나온 것이 Umax가 될 것이고, Umin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꼭 Umin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0보다 클 때에는 이거 전체가 네거티브가 되니까 그 값까지 가질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U민은 요게 마이너스가 U민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0보다 작아서 바운드 스테이트가 된다면 U민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게 하이퍼볼릭이나 파라볼릭이나 에너지가 0이 되니까 돼요. 괜찮아요. 그럴 때는 이제 무한대로 갖는 걸 볼 수 있는데, 파라볼릭 커브가 될 때는 이게 파지티브가 돼버리면 스퀘어 루트의 값이 1/α보다 크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되면 1/r이 네거티브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Umax, Umin의 값을, 특히 Umax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다. 1/α를 끄집어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알파의 제곱을 곱하게 되는 거고, 알파는 L 스퀘어 오버 뮤 K에 해당하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 over 알파 mu k over L 스퀘어 k over L 스퀘어가 되고 여기에 요걸 집어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L 제곱은 L 스퀘어 2E 남고 여기 밑에 mu 제곱에 대해서 mu가 밑으로 내려가고 k 제곱이 밑에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알파분의 1이었고 u는 1 over r 알파분의 1 플러스 엡실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세타 제로를 0으로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u max는 이 값이 1이 코사인이 1이 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를 이센트리시티라고 하는데 이센트리시티는 요게 이센트리시티가 된다. 이센트리시티는 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알파도 요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오버롤 스케일이 알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쉐입은 이센트리시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예를 들어 에너지가 0이 되면 파라볼릭 커브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탈 속도, 지구 궤도의 이탈 속도 이런 걸 구할 때 에너지가 0, 다시 말해서 무한대로 갔을 때 키네틱 에너지마저도 0이 되는 거.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모두 다 0이 되는 지점은 이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엡실론, 이센트리시티가 1이 된다. 1이 되는 지점을 파라볼릭 커브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게 엡실론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0이 되는 경우는 에너지가 0보다 작겠죠. 바운드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데 엡실론이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2가 0보다 작으면 엡실론이 1보다 작아지게 되고 그건 바운드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바운드 시스템 중에서도 완전히 0이 되는 것을 서큘러 오빗이 되고 0이 아니고 그보다 약간 0보다 큰 숫자로서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 엘립틱 오빗이 돼요. 그리고 2가 0보다 커져서 0보다 커지면 엡실론이 1보다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센트리시티가 1보다 커지는 구간이 쌍곡선, 파라볼릭 오빗을 구성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식을 이건 이제 세밀레투스 락텀이라고 얘기하는데 알파의 값 그리고 엡실론의 값에 따라서 이게 세타 제로를 이제 0으로 놓고 이게 코닉 섹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로 하겠어요. 이건 이제 코닉 섹션에 해당한다. 코온이 있는데 이렇게 평면으로 딱 자르면 서클이 되고 그리고 약간 기울여서 자르면 이게 엘립스가 돼요.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자르면 이렇게 해서 영원히 무한히 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 면에다 이게 파라볼라. 그리고 파라볼라보다 더 가파르게 자르면 수직뿐만이 아니라 가파르게 자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하이퍼볼라가 되고 이 쌍곡선 같은 경우 쌍곡선은 여기 이제 반대쪽에 콘을 또 하나 또 만들어서 같이 자르게 되면 이 반대쪽에 시메트릭하게 얻어져. 예를 들어 수평으로 자르면 이렇게 생긴 거가 수직으로 자르면 그런 거 두 가지가 생기겠죠. 자, 에너지는 레디얼 키네틱 에너지와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로 나누어지고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는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L 스퀘어 오버 2mu R 스퀘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근데 이 전체 에너지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여기에서 레디얼 방향의 키네틱 에너지를 뺀 것을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한다. 이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썸이 되는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를 인버스 스퀘어 로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K 오버 R로 대입하게 되면 이때 이제 힘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 R로 편미분 해가지고 얻은 식은
이건 우리가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으로 얻어도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effective force는 봅시다. 여기에서 R로 편미분 하면, 요걸 편미분 하면 R분의 1 이렇게 되고, R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없어지고 요거가 없어지고 하겠지. 응?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부호는 바뀌지 않고, 여기에서 파워가 1에서 2로 바뀌었고, 여기서는 2에서 3으로 바뀌었고, 팩터 2가 캔슬됐고, 이런 형식으로 이펙티브한 포스를 얻게 된다. K가 0보다 크면 attractive이고 K가 0보다 작으면 repulsive가 된다. 이걸 보면 이제 K가 0보다 작으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파지티브가 되게 되죠. 파지티브가 되게 되니까 파지티브가 포텐셜 에너지가 파지티브이고, 그 키네틱 에너지는 항상 파지티브이니까 두 개 다 합치면 0보다 크죠. 리펄시브인 경우에 항상 에너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오빗을 갖게 돼요. 하이퍼볼릭 오빗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트랙티브일 때는 키네틱 에너지가 충분히 커서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거 빼준 것이 0보다 커지는 구간, 그렇게 되면 매우 세면 어트랙티브라도 하이퍼볼릭 커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점점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그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간단한 문제인 파라볼릭 커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세밀레투스 렉텀이라고 하는 알파가 L 스퀘어 오버 뮤 K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센트리시티 엡실론이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2EL 스퀘어 오버 뮤 K 스퀘어 이렇게 하고, 오빗이 알파 오버 R의 1 플러스 엡실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레이디얼 이퀘이션을 변환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이펙티브 포스 이런 거 구하는 것도 다 했어요. 문제는 이제 에너지가 0이 되면 이센트리시티는 1로 돼 버리고, 그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 아니게 되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아니게 되면 뭔가 이렇게 곡선 궤도를 그리게 돼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마저도 0이면 그거는 레이디얼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져서 충돌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둥글게 가면서 엘립스를 만들거나 완전히 시메트릭에서 서클을 만들거나,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영원히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엡실론이 제로일 때는. 자, 엡실론이 제로인 거를 E가 에너지가 0인 걸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엡실론이 이제 그렇게 되면 1이 되니까, 요게 E가 0이기 때문에 엡실론이 1이 되니까 이 포뮬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R분의 알파는 1 플러스 코사인이다 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주는데, 이렇게 가로축을 시메트릭 애시스를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포물선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에 따라서 이렇게 파티클 트라젝토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저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그 준선이라고 디렉트리스가 있어요. 준선이라고 해야 돼. 디렉트릭스가 있고, 그 디렉트릭스라고 하는 그 시메트리 엑시스의 수직인 이 평면에서 어느 포인트에 그은 거리, 그리고 포커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 포커스에서 그 트라젝토리까지 간 거리, 이 두 개가 같은 것을 이센트리시티가 1이라고 해요. 이 길이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 길이가 같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버텍스라고 하는데,
vertex인 지점을 봤을 때는 거리가 같으니까 요 길이 요 길이가 같겠지. 그렇죠? 그리고 세밀레투스 렉텀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 포커스, 기본적으로 포커스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서 만들어진 것을 레투스 렉텀이라고 해요. 이게 렉텀이라고 하는 건 직장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렇게 곧바로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 현을 딱 그어서 이 현을 레투스 렉텀이라고 하고 현의 반 그것을 알파 세마이 레투스 렉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수학을 배울 때는 여기에 꼭지점을 원점으로 잡았는데 물리에서는 이 포커스가 원점이에요. 이 포커스로부터 이 거리가 이게 r이 돼서 relative 여기에 이제 물체가 있고 이 물체가 서로 상대적인 거리를 r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거기 때문에 relative coordinate r 요것을 r과 이 symmetry axis와의 상관 사이각 그걸 세타로 놓고 r과 세타로 이 오빗을 표현한 게 바로 요거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파라볼릭 커브에서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자, 코닉 섹션의 파라볼릭 폼은 디렉트릭스가 있고 axis of symmetry가 있고 여기 vertex, focus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리 알파, 여기서 여기까지 알파라고 하고 계산을 나중에 해보면 이 길이가 또 요게 이 전체가 알파가 되어서 그것의 반이 되게 돼요. 생각을 해보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무언지 모른다고 치고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고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야 돼. 그러면 이 거리가 알파면 이 거리에도 알파여야 되지. 왜냐면 포커스에서 어떤 포인트 P까지의 거리와 디렉트릭스에서 P까지의 거리가 같다니까 이게 알파면 이것도 알파예요. 그렇죠? 그럼 쭉 가. 그런데 이제 수직이니까 쭉 가면 이 알파를 여기는 반씩 나눠야만 되는 거니까 여기에 꼭지점에서 버텍스에서 포커스까지의 거리는 세밀레투스 렉텀의 반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이거 다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서 포커스에서 포인트까지 거리를 r, 그리고 폴라 앵글을 θ라고 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전체의 거리가 여기 세미 레투스 렉텀이 있고 수직의 거리가 이 폭이 알파가 된다고요. 폭이 알파인데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여기에서 포커스에서 그 거리까지가 r이라고 했으니까 폴라 앵글이 세타이면 그러니까 r 코사인 세타가 있거든요. r 코사인 세타. 그럼 r 코사인 세타면 여기에서 그 디렉트리스까지의 거리와 사실 이거와 이거의 비율, 이걸로 이걸 나눠준 거를 저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지? eccentricity, 이심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엡실론이 1인 경우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고 이 r이라는 거리하고 r 코사인 세타하고 합치니까 알파가 된 거죠. 그래서 r 이퀄 알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준선과 포커스와 거리가 같은 점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빗에서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면 이 엡실론이 1이어야 되니까 그런 것과 파라볼릭 트라젝토리하고 일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은 엘립스에 대해서 보겠어요. 엘립스는 타원이죠.
엘립스에서는 이제 포커스가 여기 있고, 포커스가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죠. 여기 F라인 포커스가 있고, 여기 F'이라는 포커스가 시메트릭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볼텍스라고 해요. X축에 시메트리 엑시스와 만나는 점을 볼텍스, 그리고 시메트리 엑시스의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걸 장축, 메이저 엑시스, 이걸 단축, 마이너 엑시스, 그리고 장축의 장축의 세미 메이저 엑시스, 단축의 반, 세미 마이너 엑시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마이너 엑시스하고 만나는 그 점을 코버텍스라고 부르게 돼요. 디렉트릭스라고 하는 준선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두 개가 있게 되고, 여기에서 그 거리를 잴 때 엘립스라고 하는 것은 이 포커스에서 어떤 포인트까지의 거리의 합이, 이 두 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 근데 이건 이제 줄을 여기까지 갖고 오게 되면 여기서 일로 갔다가 두 겹이 오니까 이 두 겹이 오니 요거를 여기로 딱 옮기게 되면 2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PF와 PF'의 합을 하면 2a가 된다는 조건을 집어넣으면 이 방정식을 풀면 a 스퀘어 오버 a 스퀘어 x 스퀘어 오버 a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오버 b 스퀘어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디렉트릭스의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고, 그 크기는 b 스퀘어 오버 a에 해당해요. 장축과 단축의 거리.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여기에 포커스에서 요렇게 점을 이어서 이렇게 두 개 하면 2a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빗변의 길이는 a가 돼야 돼요. 여기 F'에서 이렇게 근거하고 시메트리가 이 길이가 같고, 그 두 개의 길이의 합은 2a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a여야 해요. 그리고 이거 세미 마이너 엑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포커스가 있어요. 포커스의 위치를 이센트리시티 곱하기 a라고 해요. 이센트리시티 곱하기 a. 그러니까 이센트리시티가 0가 되면 쫙 달라붙어 여기로 가는 거고, 이센트리시티가 1이 되면 일로 와서 붙게 되겠죠, 포커스가.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 피타고라스 티어럼에 의해서 하이퍼테니우스 a 스퀘어는 여기 두 개 b 스퀘어 플러스 f 스퀘어. 그래서 f 스퀘어는 엡실론 a라고 했으니까 엡실론 스퀘어 a 스퀘어, 이걸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니까 b는, 그러니까 요걸 정리하면 b 스퀘어는 a 스퀘어 1 마이너스 엡실론 스퀘어, 이런 식으로 되죠. 요걸 여기다 가져와서 b 스퀘어를 a로 나누면 a의 1 마이너스 엡실론 스퀘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엡실론 이센트리시티는 포커스의 코디네이트 나누기 세미 메이저 엑시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준선 이 디렉트릭스를 계산을 하면 디렉트릭스에서 포인트까지 거리분의 포커스에서 이 포인트까지 거리의 비율을 이센트리시티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더 길다, 이 길이가 더 길고 이게 짧다.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니까 엡실론이 1보다 작은 케이스가 되겠어요. 파라볼릭 커브에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이게 뻥 터져 버렸는데, 여기 이제 이 길이가 더 길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이제 클로즈가 되어야 돼서 이게 그런 트라젝터리 구하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마일러투스 렉텀과 관계를 좀 계산을 해보기로 합시다. 세마일러투스 렉텀은 포커스를 지나는 수직선이 이 코드가 이 현의 길이의 반을 세마일러투스 렉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현을 딱 긋고 그 현에 여기에 이제 y좌표를 집어넣고 이제 계산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a제곱분의 x인데, x의 좌표는 포커스의 코디네이트 엡실론 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세마일러투스 렉텀이 된다, 알파라고 대입을 해가지고 이 알파를 풀면 되겠어요. 자, 요걸 옮겨가면 지워지고 1 빼기 엡실론 제곱이 되고, 알파 제곱에 b 제곱이 되니까 결국 알파 제곱은 b 제곱에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의 형태가 된다. 다시 말해 알파는 a의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이 된다. 근데 그 알파가 a의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이 되니까 그게 뭐예요? 요거하고 같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걸 b 제곱을 a로 나누면 a의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다 알파, similar to selectum에 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 eccentricity of ellipse를 다시 한번 이 포커스의 코디네이트 말고 이렇게 준선과 이 관계로 했을 때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 이 준선과 디렉트릭스와 포인트의 거리 분의 포커스로부터 포인트까지의 거리, 그것이 엡실론이 된다라고 하는 트라젝토리를 실제 풀어보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대입하기로 해요. 자, 여기에 포커스의 코디네이트는 엡실론 A가 엡실론 A에 해당하고, 디렉트릭스의 코디네이트는 A 스퀘어 오버 F PD. 가만히 있어보자. 자, 요게 F 나누기 A라고 했고, 요 지점의 포커스가 F0죠. F0, XY하고의 거리, X-F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적고, PD,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것은 Y는 같고 X에 X만 적어야 되니까, 뭐였어? 이거는 X가 B제곱 나누기, 여기 뭔가 좀 틀린 것 같네.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하기로 하고, 다음은 그 폴라 코디네이트 이퀘이션을 찾아내기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폴라 코디네이트 이퀘이션을 한번 찾아내기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엡실론 A 그리고 마이너스 엡실론 A의 포커스가 또 있어요. 자, x제곱 오버 a 스퀘어, 요게 이제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similar to selectum이 알파가 a의 1 엡실론 제곱 또는 b제곱 마이너스 나누기 a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포커스에서부터 포커스, 오른쪽에 있는 포커스를 원점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원점이 있으려면 이 그림을 일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이만큼 트랜슬레이션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커브가 있을 때 f of x, y equal 0라고 하는 커브가 있는데, 이만큼 쉬프트를 하려면 f의 x 플러스 엡실론 a y equal 0라는 방정식이 그렇게 트랜슬레이션 한 거가 되겠죠. 그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요걸 집어넣어서 전개를 해가지고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전개를 하면 우리는 그 A, B, F의 상관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F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F의 제곱은 엡실론 제곱 A제곱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대입을 했어. 다 대입을 하고, 그럼 양변을 통분해. 그리고 요 A제곱 1 엡실론 제곱을 우변에다가 곱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A제곱 1 엡실론 제곱이 되고, 요걸 통분하면 1 엡실론 제곱 x 플러스 엡실론 a 제곱 그리고 y 제곱, 여긴 더 이상 곱할 필요가 없죠. 자, 전개를 해. 요 친구에서 요 x 제곱 2 엡실론 a x 플러스 엡실론 제곱 a 제곱 이렇게 전개를 하고,
y제곱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기에 x제곱이 있죠. x제곱과 y제곱을 먼저 묶거나, 그죠? 그리고 x제곱 하나만 있는 것이 있죠. x제곱 하나만 있는 것은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 x제곱 여기다가 써줬어. 그러고는 x제곱 빼놓고 나머지 두 개를 1 엡실론 제곱으로 곱해줬어. 그럼 여기 나오죠. 자, 전개를 해보다 보면 여기에 이제 x제곱 y제곱 이거 내버려 두고 요 놈들을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 그러면 이제 엡실론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2 엡실론 ax 1 엡실론 제곱. 요건 엡실론 제곱 a제곱 마이너스 붙이고 1 엡실론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제곱의 엡실론 1 엡실론 제곱. 자, 이거 폴라 코디네이트라면 x가 r 코사인 세타, 여기서부터 r, 그럼 여기 xy는 x가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고 되니까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엡실론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2 엡실론 ax 1 엡실론 제곱,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묶으니까 a제곱에 1 엡실론 제곱의 제곱이 나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인수분해가 되니까 완전 제곱이 되죠. completing the square를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주고 나타난다. 그러면 양쪽에 absolute value를 취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a의 1 엡실론 제곱, a의 1 엡실론 제곱이 알파 세밀레투스 렉텀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 x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절대값이니까 어느 거가 큰가 하는데 엡실론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요게 알파가 항상 크게 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 이게 알파 빼기 엡실론 r 코사인 세타, x가 r 코사인 세타니까 이걸 이항하게 되면 r의 1 플러스 엡실론 코사인 세타가 알파다. 그래서 r은 알파의 1 플러스 엡실론 코사인 세타. 그 케플러의 첫 번째 법칙, 에너지가 0보다 작게 되면 그 이센트리시티가 1보다 작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레디어스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레디어스는 언제나 포커스를 원점으로 해서 한 좌표계라고 하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엘립스 그 인센트리시티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기로 하죠. 자, 에너지가 0보다 작아야지 바운드 시스템이 되니까 에너지가 0보다 작아서 엡실론이 1보다 작게 되는, 1보다 작고 당연히 0보다 작으면 안 돼. 0이 마지막에 0인 지점이 이제 서클이 되는 거고, 그때를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요 식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R은 알파 1 플러스 엡실론 코사인 세타인데 R 맥스는 어떻게 될까요? 요게 분모가 작아지는 지점이니까 1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알파가 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파가 A의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A의 1 마이너스 엡실론으로 쓸 수도 있어요. R 미니멈은 엘립틱 오빗은 R 맥스와 R 미니 다 있는데, 미니멈은 이게 플러스가 될 때이죠. 이게 플러스가 되면 A로 환산하면 1 마이너스 엡실론의 값을 갖게 돼요. 요거 두 개를 보면 R 맥스와 R 민을 곱하면 A 제곱에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 그래서 B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 그 다음에 R 맥스와 R 민을 두 개를 다 더하면 세마이 메이저 엑시스의 2배, 그러니까 메이저 엑시스의 길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2배가 2분의 1로 나누면, 그러니까 Rmax와 Rmin의 평균은 메이저 엑시스, 세마이 메이저 엑시스가 나온다. 그리고 요거의 역수를 하게 되면, 약수를 전개하면, 그러니까 Rmax 요거는 합을 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합이 여기 있고 A를 곱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 2분의 1 했기 때문에 2배를 해주면 2A 나누기 B 스퀘어. 그러니까 이 Rmax와 Rmin은 세마이 메이저 엑시스 그리고 메이저 엑시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케플러의 그 세컨드 로는 에리어 벨로시티 그 컨저베이션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이퀘이션을 보면 Rmax, Rmin이 우리가 폴라 이퀘이션으로부터 직접 얻었는데 폴라 이퀘이션에서 얻지 않고 그냥 레이디얼 이퀘이션으로 얻는다라고 하면 에너지 컨저베이션만 이용하게 되면 Rmax, Rmin에서는 이 레이디얼 벨로시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값은 항상 constant of motion이니까 Rmax를 집어넣은 거나 Rmin을 집어넣은 거나 답이 항상 같아야 된다. 그걸 집어넣으면 이제 제곱 하나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여기에 Rmax 분해를 하고 Rmin 분해의 계수가 L 스퀘어 오버 2 k 이렇게 해가지고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가 아까 Rmax 분의 1 요 값을 우리가 구했죠. 요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L 스퀘어 오버 2 그리고 이제 K가 올라타고 그 값을 집어넣으니까 요걸 뒤집어 놓은 거 2A분의 B제곱 K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에리얼 벨로시티라고 한다면 에리얼 벨로시티라고는 2분의 R 제곱 세타 닷 그렇게 되는 거죠. 그치? 부채꼴의 넓이 섹터의 넓이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걸 이제 앵귤러 모멘텀으로서는 뮤 R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2뮤분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에리얼 벨로시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리얼 벨로시티가 컨스탄트이다. L 오버 2뮤 컨스탄트이다는 건 알았고 이제 third law까지 가요. 하모닉 law를 이제 알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피리어드를 생각하자. 에리얼 벨로시티로 피리어드를 계산하다 그러면 타원의 면적 타원이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면 타원의 면적은 파이 AB예요. 그거는 우리가 계산하면 알 수 있어. X제곱 Y제곱 1인 이거의 면적 이게 둘 다 같을 때에는 그 파이죠. 파이 곱하기 1 스퀘어 레디어스가 1이니까 그런데 이제 A, B로 스케일이 늘어나게 되면 X 방향으로 늘어나고 Y 방향으로 스케일이 늘어나서 여기 1 대신에 A를 넣고 1 대신에 B를 넣어서 그리고 같은 방향 R이 된다면 R 넣고 R 넣어서 파이 R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엘립스의 에리어가 파이 AB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면적 속도로 나눠주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나올 거가 될 것이고 요걸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 L분의 2뮤 파이 AB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얻어낸 에리얼 벨로시티가 컨스탄트이다라는 세컨드 로우를 이용해서 피리어드를 타원의 면적을 에리얼 벨로시티로 나눠서 t를 얻었는데 그걸 스퀘어를 해. 그러면 피리어드의 스퀘어가 되면 2파이 ab의 괄호의 스퀘어가 되고 그 다음에 뮤 오버 l이 여기 나오니까 그걸 이제 제곱을 했어요. 자, 그럼 전개를 하면 요것은 4파이 제곱 a 제곱 그런데 여기 뮤 오버 L이 있는데, 뮤 오버 L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L 스퀘어 오버 2뮤가 2a 나누기 b 스퀘어라고 하는 요걸 우리가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갖고 왔죠.
L 스퀘어 오버 2뮤가 KB 스퀘어 나누기 2A. 그래서 2 날라가고 위 아래에다가 뮤를 하나 더 곱해주면 L 제곱 나누기 뮤 제곱. 요거는 KB 제곱 나누기 뮤 A가 돼. 그래서 요게 뮤 스퀘어 오버 L 스퀘어니까 이걸 뒤집어서 KB 스퀘어 뮤 A를 곱해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4 파이 제곱 A 제곱에 하나 더 나오니까 A 세제곱 그리고 B제곱 B제곱 캔슬되고 K 뮤가 빠졌네. 뮤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에너지 맥스, R 맥스, R 민 이럴 때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리어드의 스퀘어가 메이저 엑시스의 큐브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인터랙션의 스트렝스가 되게 커져 버리게 되면 빨리빨리 돌겠지. 시간이 짧아진다는 뜻이고, reduce mass가 커지게 되면 느리게 돌고, 그 이제 mass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max와 Rmin 아까 방정식을 푼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데 핵심은 뭐냐? 이때 우리가 다 풀어놓고 보면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Rmax, Rmin이 다 따로 있더라도 우리가 아까 풀어놓은 게 있죠? Rmax, Rmin의 관계식이 여기다 다 풀어놓은 거예요. Rmax, Rmin이 다 있더라도 그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무엇으로 나타나냐? 에너지가 스트렝스 나누기 2A의 형태가 된다. 2A라고 하는 게 그 반지름, 그러니까 원으로 했을 때 반지름 R이 나오는데 장축의 길이의 2배의 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팩터 오브 2가 나오는 거는 이제 비리얼 시어럼에서 그런데 이제 키네틱 에너지하고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그 차이가 난다. 그 비율이 스케일이 유사하고 그 차이가 나가지고 네거티브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가 되면서 바운드 스테이트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서 나온 팩터 오브 2예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엘립틱 오빗의 에너지는 바로 요렇게 결정이 된다. 그 메이저 엑시스, 세마이 메이저 엑시스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퍼볼릭 오빗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이퍼볼릭 오빗은 이제 하이퍼볼라는 이렇게 수직으로 끊거나 적어도 이 면에, 이 빗면에 극악보다 좀 더 가파르게 컷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것이 양쪽에 만들어지는 게 하이퍼볼릭 커브예요. 그러니까 하이퍼볼라는 이 두 개의 포커스로부터, 포커스가 이 안쪽에 있죠. 커브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커브가, 두 개의 포커스로부터 그 트라젝토리를 이루는 그 커브 상에 있는 포인트 P의 거리의 차이가 2a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만큼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캔슬돼서 없어지니까 이만큼이 남겠죠. 그 디퍼런스가 2a가 된다는 거고, 그 2a가 된다는 조건이 포커스가 있고 플러스 f의 포커스가 있고 마이너스 f의 포커스가 있어요. f가 엡실론 a에 해당하고, 그렇게 디퍼런스가 2a가 된다는 조건을 적절히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a 스퀘어 마이너스 여기 엡실론 a 스퀘어 마이너스 a 스퀘어, 그러니까 엡실론 1보다 크게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결국 이 식은 이렇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의 형태를 만족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의 포커스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것을 하이퍼볼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코닉 섹션의 포뮬라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게 우리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하이퍼볼라에서 세밀레토스 렉텀을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언제나 포커스에서 시메트리 액시스의 수직으로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의 반 쪼가리가 세마일러투스 렉텀이라고 얘기했어요. 포커스의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이 센터로부터 포커스의 위치는 엡실론 a만큼 항상 포커스는 엡실론 a로 쓴다. 자, 이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이 이퀘이션에다가 좌표를, 여기는 포커스의 좌표, 그리고 이 높이가 알파, 세밀레투스 렉텀이니까 f 알파를 집어넣어라. 여기다가 x에다가 f를 넣고 y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가지고 알파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얻은 알파의 값은 이 계산을 따라가 보면 알파는 a의 엡실론 제곱 빼기 1이 나요. 자, 우리가 이 길이가 1보다 큰 값이 되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알파가 0보다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센트리시티는 이 조건에 의해서 여기 이 조건을 활용하게 되면 이센트리시티는 스퀘어루트 1 플러스 a제곱분의 b제곱의 형태를 만족하고, 직각삼각형은 포커스가 이쪽이 되고 ab가 양쪽이 되는, 빗면이 포커스의 길이가 되는 그런 형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디렉트릭스 준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준선은 안쪽에 있어요. 준선의 위치는 a 스퀘어 나누기 f 마이너스 a 스퀘어 나누기 f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이퍼볼릭 커브, 여기에 거리의 차이가 준선으로부터의 거리분의 그리고 포커스로부터의 거리, 그것의 비율이 엡실론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항상 준선을 이용해서 디렉트리스를 이용한 정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준선을 위한 이용한 계산에 의해서도 똑같이 하이퍼볼릭 커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각자 다 따라서 해보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퍼볼릭
커브가 폴라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방정식에서 좌표 변환을 해서 원점을 이동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F라는 곳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보면 트랜슬레이션을 해가지고 코디네이트이 잘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여기서 F를 뺀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트랜슬레이션 오른쪽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라는 거지.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그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원점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림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F'의 포커스를 F'에다가 맞춰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커브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 P를 여기 잡고 R 세타를 잡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을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 F'의 포커스가 있을 때에는 자,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 방정식에서 그림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빼기 F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빼기 F를 해주고 전개를 하되 X는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라고 대입해주면 되겠어요. 전개를 다 따라서 잘 해보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X제곱 Y제곱 더한 게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X제곱 Y제곱은 더하면 R 스퀘어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은 또 적절히해서 또 완전 제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식을 잘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AR 이퀄 B 스퀘어 마이너스 엡실론 AX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여기서 A를 캔슬 시키면 B 스퀘어 나누기 A가 세밀레투스 렉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알파가 튀어나오게 되고 똑같은 식이 다시 나오는데 이때는 엡실론 0보다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클의 경우에는 이게 이퀄 엡실론이 빵인 거고, 그리고 파라볼릭인 경우에는 엡실론이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엘립스인 경우는 엡실론이 0에서 1 사이가 되고, 하이퍼볼라인 경우에는 이게 1보다 크게 되는 거고, 완전히 똑같은 식의 그 파라미터의 값만 바뀌면서 이 코닉 섹션이 모두 다 기술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직접 손으로 확인하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론을 이용해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한번 계산해 보자.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해 보자.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다음과 요거로만 할 것은 아니지만 이 인버스 스퀘어 로를 만족하는 센트럴 포스에 의한 오빗은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된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데이터는 오비털 앵글, 포커스로부터 Z는 오비털 앵글, R은 relative coordinate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이동을 하게 되지만 일종의 매핑을 해서 포커스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상대 좌표라고 보면 되겠어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볼 때 레디어스하고 똑같은 거고,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볼 때 그 각도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거니까. 자, 이때 엡실론하고 세밀레투스 렉텀 알파와 이센트리시티 엡실론은 정확하게 미케니컬 베리어블로 완전히 다 기술이 된다라고 했고, 엘립스, 서클 요거는 엡실론이 제로가 되면 서클이 되는 거다. 파라볼라, 하이퍼볼라, 이걸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스캐터링은 이제 두 개의 입자가 그런 그 센트럴 포스 같은 힘, 또 어떤 컨택트 포스에 의해서
인터랙션을 할 수도 있고, 타겟을 보고 이제 그 랩 프레임에서 타겟이 정지해 있고 뭔가 인스턴트 파티클이 와가지고 인터랙션해서 붕 하고 휘어서 날아가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임팩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B가 매우 중요한 물리량이 되고, 그것은 여기에 입사하는 물체의 velocity하고 여기하고 일치를 하지 않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힘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평행이면서 타겟 파티클을 지나가는 직선과의 수직 거리를 임팩트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두 물체가 계속 연결되어서 이 상대적인 거리, 직선 거리, 그것을 relative coordinate R이라고 하고, 이 인시던트 한 그 라인을 지나서 이렇게 각도를 재보면 이게 오비탈 앵글이 쭉 바뀌게 되는데, 이 오비탈 앵글이 처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쭉 바뀌게 되겠죠. 바뀌다가 완전히 고정이 되면, 그러면 처음의 각도와 맨 마지막의 각도의 차이가 스캐터링 앵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센트럴 포스 프로블럼을 풀 때 우리는 K, L, E, K, L, E 이 세 가지를 알면 당연히 뮤도 알아야 되겠죠. K의 L, E, 뮤를 알게 되면 그 적어도 인버스 스퀘어 러를 만족하는 센트럴 포스에 의한 스캐터링에서는 어떤 오빗을 그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코닉 섹션을 만족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 그리고 리듀스드 매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그럼 시스템에서 이니셜 벨러시티가 결정되어 있을 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기로 하겠어요. 이 물체가 고정되어 있는데 랩 프레임에서 이 물체가 오면 R 크로스 P, 원점을 여기로 스캐터링 센터를 원점으로 잡게 되면 이때 여기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모멘텀 그리고 수직거리가 되겠어요. 모멘텀 M1, U1 이렇게 곱한 것이 되겠죠. 그 모멘텀과 수직거리, 그러니까 임팩트 파라미터를 곱한 것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되겠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이제 CM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요게 이제 매스 M1이 reduced mass로 바뀌게 돼요. CM 프레임에서는 우리가 relative momentum에 대해서 relative coordinate의 mu 곱하기 relative coordinate의 time derivative가 된다라고 했는데, relative coordinate의 time derivative는 결국 두 입자의 relative momentum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두 입자의 relative momentum은 left frame, CM 프레임에서 invariant 하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이제 미니멈 R 미니멈까지 올 때까지의 오비탈 앵글의 변화, 그리고 미니멈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지금 이제 하이퍼볼릭 오빗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파라볼릭 오빗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각도가 변하고 이렇게 각도가 변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요거를 갖다가 오비탈 앵글의 맥시멈 체인지라고 해요. 미니멈까지의 오비탈 앵글 체인지, 그리고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 근데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시메트리이기 때문에 이 오비탈 앵글의 차이는 이 무한대에서 미니멈까지의 각도를 틱세타라고 얘기하면 그것의 2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비에이션이 되면 이니셜 인시던트한 디렉션으로부터 벗어난 각도가 스캐터링 앵글이 되는데, 그 스캐터링 앵글 세타는 이 2배 빅 세타 플러스 세타가 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비탈 앵글은 우리가 미케니컬 이퀘이션을 풀어서 그 에너지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제 풀 수가 있는 거고, 스캐터링 앵글은 결과적으로 얻어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임팩트 파라미터, 렐러티브 코디네이트, 앵귤러 모멘텀 이런 것들이 랩 프레임과 CM 프레임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다 설명을 했죠. 이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오비탈 이퀘이션이 인버스 스퀘어 로를 만족하는 센트럴 포스를 문제를 풀면 항상 코닉 섹션의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알파, 엡실론이 이렇게 주어지고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여기에 이제 R 미니멈까지 가고 여기에 하이퍼볼릭, 파라볼릭, R 맥스가 다 무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저 식에 잘 대입을 해서 R 미니멈일 때의 값을 다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엘립틱 커브와 오빗과 서큘러 오빗에서는 미니멈, 맥시멈을 다 알 수가 있게 되죠. 요 파라미터들을 알아야지 아까 얘기한 틱 세타라고 하는 것을 적분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평하고 충돌을 하는데 두 개만 갖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물체 빔을 쏴서 충돌 실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개념이 필요해요. 먼저 넘버 덴시티. 파티클 여러 개가 이렇게 그 안에 갇혀 있어. 그런데 이게 플로우로 같이 날라와. 파티클 빔이 와가지고 팡팡팡팡 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될 텐데, 넘버 덴시티는 토탈 넘버 파티클 퍼 볼륨이 되겠고, 덴시티라고 하면 이게 넘버 덴시티에다가 어떤 차지를 곱하면 유닛 차지가 다 동일한 아이덴티컬 파티클로 구성되어 있는 플로우가 있다면 그건 charge density가 되는 거고, mass가 동일한 거가 있다면 그건 mass density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intensity. intensity는 number of hits per unit area per unit time이에요. 팡팡팡팡팡 해서 몇 개를 몇 분 안에 얼마나 면적에 맞췄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intensity라고 하고, 그것을 이 계산을 잘 따라 해보면 number density에다가 얘네들이 다 uniform velocity로 나간다라고 쳐서 number density 곱하기 velocity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실제로 이건 개수만이니까 한 개의 charge, 한 개의 mass 이런 걸 곱하게 되면 current density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빔들이 어떤 타겟을 때리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빈도로, 얼마나 밀집한 영역에 많은 빈도로 충돌을 하냐, 그걸 intensity라고 하는데, intensity는 number of hits per unit area per unit time이 되고, 그것이 바로 number density 곱하기 velocity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겠어요. 크로스 섹션은 그냥 단면이에요. 단면. 그럼 여기서 빔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막 와가지고 여기에 어떤 파티클이 있어서 인터랙션에서 직접 가지를 못하고 그걸로 해서 디플렉션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딴 데로 가. 그것을 스캐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빔을 이렇게 원통으로 해서 잘게 잘라서 임팩트 파라미터가 B인 거하고 B 플러스 DB 사이에 요런 단면적을 생각하면, 그 단면적은 2πb dB라고 하는 d 시그마라는 것을 differential cross sec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시던트 빔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넘버 덴시티 곱하기 볼륨 velocity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집어넣게 되면 결국 number of hits per time을 하게 되면 intensity 곱하기 area, cross sectional area가 number of hits per time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크로스 섹션을 예를 들어 원판이 있다. 이거의 크로스 섹션을 구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 크로스 섹션을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파이 r 스퀘어. 그러니까 면적의 단위를 갖고 있어요. 이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에 그 임팩트 파라미터의 위드가 매우 작은 영역으로 d 시그마로 딱 빔을 보냈더니 충돌해서 핑 하고 휘었다. 근데 휘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레이디얼리 이렇게 디플렉트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디텍트 되는 영역은 점점 멀어지면서 커져야지 돼. 자, 그럼 디텍터의 크로스 섹션을 동일한 구간을 통과한 입자가 히트하는 디텍터의 크로스 섹션은 거리가 여기가 뭐 여기 R이 된다면 여기 스캐터링 센터가 있으면 R 제곱 D 오메가 솔리드 앵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지무덜 시메트리가 있으면 2파이 D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개념으로 크로스 섹션은 이 들어오는 입자하고 나가는 입자, 수평으로 들어온 입자와 레이디얼리 나간 입자의 개수는 같다라는 개수를 가지고 생각하면 인텐시티 곱하기 면적 곱하기 시간이, 나가는데도 인텐시티 곱하기 면적 곱하기 시간이, 시간은 동일하니까 캔슬되고, 여기 면적은 들어오는 면적이 작죠. 2파이 dB. 나가는 면적은 솔리드 앵글에다가 r 스퀘어 면적이 커져. 그럼 인텐시티는 바깥으로 나가면서 작아지겠지. 그래서 이쪽 좌변으로 크로스 섹션을 계산하면, 요걸 계산한다라고 하면 2파이 dB를 크로스 섹션을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I in 델타 T는 상수니까 요거를 좌우변 나눠주면 여기다가 2파이 incoming intensity로 나눠주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outgoing intensity에다가 R제곱 D 오메가 D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이 면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를 디텍터의 넓은 영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크로스 섹션 포뮬라를 정리해 놨으니까 여기서 풀기로 하고,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비탈 앵글을 통해서 그 크로스 섹션을 구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 놨는데, 자, 이걸 보고 나중에 계산 참고하도록 하고, 나중에 러더포드 스캐터링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것만 보여주기로 하겠어요. 자, 그럼 쉬운 계산을 한번, 크로스 섹션 계산 중에 매우 쉬운 계산, Elastic Scattering from a Hard Sphere, 하드 스페어를 따라서 스캐터링 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동그란 공이 있다. 근데 그 원통의 옆면을 치는 거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빵 쳐서 입사각 반사각이 같게 일라스틱 스캐터링을 해요. 그럼 임팩트 파라미터가 좀 더 커지면 더 위를 치니까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탕탕탕탕 해서 이 위를 지나가면 못 맞겠지. 여기 전체 반지름은 R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크로스 섹션을 구해라. 답은 우리가 다 알아요. 파이 R 제곱이 나와야지만 돼. 근데 여기서 딱 충돌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스캐터링 센터가 있으니까 들어온 각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각도가 요만큼 세타만큼 바뀌고, 들어온 데서 다시 나가면 또 세타만큼 바뀌고 해서 그 앵글이 2 thick 세타만큼 바뀌고, 그것의 오비탈 앵글이 그만큼 바뀐 거라고 생각하고, 절로 나간 다음에 나간 각도는 요 각도가 되겠죠. 요 각도 세타.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그거에 여기도 세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스캐터링 앵글, 요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튕겨 나갔으니까 이것을 스캐터링 앵글 스몰 세타라고 해요. 근데 오비탈 앵글은 빅 세타가 되는 거지.
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d 시그마 d 오메가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d 시그마 d 오메가 2파이 b db고 d 오메가는 코사인 세타, 이게 틱 세타에 해당하는 건데 스캐터링 앵글 세타에 해당하는 건데 2파이 d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요것은 d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고, 보면 b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세타는 어떻게 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감소하게 되니까 b하고 세타의 편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거든요. 그것에 db 오버 d 세타의 절대값을 구해줘야지 된다. 자, 이때 이 임팩트 파라미터 b라고 하는 것은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 세타니까 r 사인 틱 세타, r 사인 틱 세타가 돼요. 근데 우리 틱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이 식으로도 알 수 있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돼. 그럼 사인의 2분의 파이 뭐는 그거는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이 된다는 걸 알고 양변에 세타로 미분을 해줘. 그러면 db는 마이너스 r 사인 2분의 세타 2분의 d 세타가 되겠지. 결국 db 오버 d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r 사인 2분의 세타가 나온다. 그걸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여기에 사인 세타분의 b 2분의 r 사인 2분의 세타, 이때 이제 b를 2분의 r 코사인 2분의 세타, b는 2분의 r 코사인 2분의 세타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줘. 그럼 얘는 r 제곱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라고 됐죠. 그럼 얘는 사인 세타는 2배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렇게 딱 해보면 캔슬이 다 돼버려. 그러면 여기 2가 있으니까 2는 4분의 r 제곱이 돼. 토탈 크로스 섹션이라는 것은 이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4파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니까 4분의 r 제곱 상수고 솔리드 앵글은 4파이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4파이, 솔리드 앵글 4파이가 되니까 캔슬돼서 파이 r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 일라스틱 스캐터링의 하드 스페어를 그 기하학적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공식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에너지의 식을 이용해서 r 닷을 에너지와 레디어스 r의 함수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 그런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d 세타하고 dt를 연결시킬 수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dt를 dr로 연결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앵글이 오비탈 앵글이 바뀌는 양은 레디어스가 바뀌는 데다가 웨이팅 팩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드 스페어의 포텐셜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면, 하드 스페어는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인터랙션을 하지 않은 게, 힘을 주지 않은 게 포텐셜 에너지 0. 그 벽과 그 안쪽은 무한대 갈 수가 없다 해버리면 결국 R 미니멈에서 R 무한대까지 튕겨서 나가는 과정을 틱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이너스 R이 무한대에서 R 미니멈까지 오는 거로 해도 돼요. 튕기기 전까지. 그 둘 다 똑같은 동일한 틱 세타라고 했으니까 그의 값을 여기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에너지 여기 포텐셜 에너지는 0인 구간에서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면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거기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면 이게 0분의 1이 되니까 아무런 걸 바꾸질 않죠. 2μe 빼기 u는 0이 돼버렸고,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된다. 그 2μ 캔슬돼서 L 스퀘어 오버 R 스퀘어가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할 수 있어. R이 무한대로 가면 U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이제 그 E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게 이니셜 토탈 에너지가 되냐. 요것도 0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도 0이 되니까. 그러면 이니셜 에너지가 2분의 1 뮤 U1 스퀘어 되니까 요 식에서 2배 뮤 2 요걸 요쪽으로 보내서가 그리고 2배 뮤 2는 U1 스퀘어. 그러니까 뮤 스퀘어를 또 곱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2뮤 2가 바로 뮤 U1의 스퀘어가 된다. 그럼 2뮤 U1이 CM 프레임에서의 모멘텀이다. 모멘텀을 알면 그 모멘텀 곱하기 임팩트 파라미터 B를 곱하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나누기 여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나누기 임팩트 파라미터 B가 스퀘어 루트 2U2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2μE가 임팩트 파라미터 여기 L 오버 B의 스퀘어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요 식에 의해서 요것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L 오버 B를 또 끄집어내. L 오버 B를 끄집어내면 이 L은 캔슬되고 R제곱분의 B, 요 B가 위로 올라타서 BDR 오버 R 스퀘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적절히 해주게 되면 arcsin B 오버 R 미니멈이 나오면서 아까 얻은 요 식을 얻게 돼요. 그러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토탈 크로스 섹션이 파이 R 스퀘어가 된다는 사실을 하드 스페어 스캐터링에서 구할 수 있게 되겠어요.